백석대학교 기독교학문연구소가 개최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주장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사역지에 재난이 닥쳤을 때 위기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단 올레 샤니 총재가 8일 한국을 방문해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4년도 신입생 모집에 정원 미달 없이 1.23대 1의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란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한 신학자는 원어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문연구소가 개최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논문 발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적인 관점과 성경 히브리어 원문 해석에 근거해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주장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문연구소가 논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한 제5회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가 마련된 건 성경적 근거 없이 변형된 지금의 신학을 돌아보며 교계 석학들의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올바른 성경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의 1인치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백처럼 기독교 학문 연구와 실천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차게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 연구,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됐는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신웅 박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케네그도가 거울 반대편에 비친 모습을 뜻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에제르는 돕는 자 또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박사는 원어 뜻을 분석하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우월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비계층적 관계를 의미한다며 둘은 완벽하게 동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원어 분석을 통해 제시한 겁니다. 이러한 돕는 배필이라는 사건을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평등한 존재, 동등한 존재임을 창세기 1장에 이어서 창세기 2장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어 성경의 갈비뼈로 해석된 히브리어 첼라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박사는 첼라는 갈비뼈보다는 외형으로 번역한 것이 히브리어 사전에 근거하면 적절해 보인다며 창세기 2장의 한국어로 해석된 그의 갈빗대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로서의 그 외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어의 올바른 해석을 강조한 겁니다. 페미니즘 열풍에서 여성 혐오까지 양성 평등의 이슈가 우리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은 그런 시대적 질문에 성경 텍스트로 답을 찾고자 하는 구약학자의 진심 어린 연구의 결과다라고 평가합니다. 세미나는 3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칼빈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가 이어졌고 다뤄진 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01년에 설립돼 교계 석학들이 신학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 해석을 제시하는 기독교 학문 연구소는 국내외 기독교 학문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학문적 소통을 통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문제 인식만 있을 뿐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인데요. 선교사의 환경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선교단체와 환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교사는 해외 사역 중 선교지에서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파키스탄, 레바논 홍수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적응과 위기에 대처하는 선교사들의 실천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65%에 달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제 이를 체감하는 비율이 95%에 달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좋다 하셨던 그 모든 존재들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관심이 그리고 활동 속에 선교 활동 속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KWMA는 파송 선교사들에 대한 환경교육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명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의 책임들 이걸 좀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선교계를 향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남반구에 대한 기후 적응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에 선교사와 교회들의 동참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선교계가 환경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첫 자리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교계의 인식에 KWMA와 산림은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인 지구가 맞이한 기후위기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 방안과 실천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시기를 지나오며 부흥과 쇠락을 반복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 이상기후 등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로잔을 품는 차세대 목회 컨퍼런스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 등 15명의 강사들이 나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수용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는 미래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며 영적으로 잘 준비해 미래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30대, 40대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향후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분들을 좀 섬기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시대 또 변화하는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목회의 본질을 붙잡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 강의에 나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모든 목회의 영역에서 소통을 점검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안에서 좋은 소통, 그 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수용로교회와 로잔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24년 제4차 로잔 대회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단 올레 샤니 총재가 한국을 방문해 세계 선교 전략을 공유하고 기독교 박해 국가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8일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을 방문한 샤니 총재는 오픈도어는 직접적인 선교사 파송 대신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를 펼치고 있다며 현지 교회의 강화를 통해 복음의 성취를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샤니 총재는 이어 한국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국제기도의 날에 참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국제기도의 날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한국 오픈도어는 기도의 날 참여 교회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4년도 신입생 모집이 1.23대 1의 입학 경쟁률로 마감됐습니다. 총신신대원은 11월 7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목회학 석사 과정에 총 405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의 정원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포함해 총 343명인데 이 중 총신대 신학과 무시험 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이 70명에서 80명 정도입니다. 이번 2024년도 총신신대원 특별 전형은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전형도 263명 모집에 323명이 원서를 넣어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게 돼 지난해와 같은 정원 미달 사태는 면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올바른 아버지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가정의 중요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 행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첫째가 연합운동입니다. 아버지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실천 운동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면 모두가 다 아버지 학교를 한 번쯤 수료하면 정말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주 비전대에서 총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버지의 영향력, 남성성, 사명의식, 가정의 소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영성훈련원이 주관하고 김해 중앙교회가 주최하는 교역자 세미나가 6일부터 8일까지 열렸습니다. 당진교회 이수훈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 등 6명의 강사가 주제에 맞는 강의를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강동명 목사는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들이 꿈을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 세대, 미래 교회는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의기투합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에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담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육자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문훈 목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실력의 차이는 고민과 몸부림 기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며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지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영상미디어 전공 졸업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담긴 영상영화제가 백성예술대학교 비전갤러리와 홍대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진행됐습니다. 21번째를 맞는 이번 영상영화제에는 포스터 작품과 미디어 아트 등이 전시됐으며 특히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AR 포스터 9작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고 새로운 영상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빈대가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빈대 박멸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책본부는 지난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가 3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루머가 확산하면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택배 물류센터는 빈대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택배를 통한 빈대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과잉 대응하기보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안전망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위기 청소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청소년 안전망팀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 강서구와 울산 남구, 광주 북구 등 22곳으로 이 중 축소 없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곳은 4곳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여가부가 각 지자체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해 가출이나 학대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가부는 올 초에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0원으로 책정되면서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주 최대 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확대가 근로자들의 워라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뢰해 전국 18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8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응답자 6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같은 근로시간 확대가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6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립식 주택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마트24는 8일 종합건설사 YMK 종합건설과 손을 잡고 조립식 주택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상품은 기본적으로 구매자 소유의 허가된 토지가 있어야 하고 벽과 지붕, 바닥 등 주택 구성 요소를 사전에 제작해 구매자의 토지에서 현장 조립하는 패널라이징 공법이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수도와 전기 등 기초공사를 완료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고 취향에 따라 주택의 디자인이나 공간 구성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이마트24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BTV 뉴스 권현석입니다. B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은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7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분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지만 올 재무부 상반기 보고서에서 이번에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밝히고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효과적인 한국 방어를 위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북한을 방문한 계기로 남북이 체결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합의 내용 중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일부 내용이 한미가 가진 군사 자산을 활용한 대북 정찰 역량을 저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도 엠폭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시보에 따르면 8일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전날 대만 북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엠폭스 감염의 치료를 받다가 지난 1일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이즈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이 남성은 8월부터 엠폭스 증상이 나타났으며 확진 51일 만에 사망했다고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밝혔습니다.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는 엠폭스 감염 시 대부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가벼운 증상을 보이며 치료를 받으면 낫지만 에이즈와 동시 감염되면 폐렴, 폐혈증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와 밤 사이에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0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식당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 도중 철회한 것에 논란이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 만큼 환경보호의 효과가 크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